컨의 별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행성 A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행성 A 하니까 도대체 뭐지? 싶으실 텐데 맞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 고전 점성학에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홍보도 할 겸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점성술 연구소라는 카페에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카페에 어떤 분께서 연구나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사람의 차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행성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성이 굉장히 울루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신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흥미가 많이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만 알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이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점성학 공부를 하실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영상을 같이 촬영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 차트는 그냥 제가 임의로 아무 날짜나 입력을 해서 뽑아놓은 차트입니다. 바로 각설하고 이제 차트에서 행성 A를 찾는 방법을 이제 바로 진행을 할 건데요. 성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차트가 만약 여러분이 남자시라면 수성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여성분이시라면은 달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할게요. 행성 A란 남자의 경우 수성, 여자의 경우 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성을 얘기를 합니다. 즉 수성과 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행성들 중 누군가가 행성 A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수성에 대해서 혹은 달에 대해서 이제 그 후보군을 찾아야 되는데 후보군을 찾는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성 혹은 달이 위치한 도수에 대해서 도머사일 로드, 익절테이션 로드, 텀 로드 얘네를 하나의 묶음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폴 로드, 디트리먼트 로드를 하나의 묶음으로 둡니다. 그러면은 묶음이 두 개가 나오죠. 얘네들은 서로 경합하는 관계에 놓여 있으며 디트리먼트와 폴 로드가 들어가 있는 이 묶음은 나머지 묶음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구조로 들어와요. 이 말은 뭐냐? 이거를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수성이 위치한 이 도수가 목표 지점이에요. 그리고 도머사일 로드, 익절테이션 로드, 텀 로드 얘네들이 이 도수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바로 폴 로드와 디트리먼트 로드입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있다면 디트리먼트 로드는 오로지 도머사일 로드만 방해를 하고요. 그 폴 로드는 익절테이션 로드만 방해를 해요. 텀 로드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아요. 이런 룰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은 처녀자리죠. 처녀자리면은 도머사일 로드 수성, 익절테이션 로드 수성, 그 다음에 텀 로드 수성입니다. 즉 수성이 혼자서 다 해먹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트리먼트 로드는 목성, 그 다음에 폴 로드는 폴 로드는 금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성과 목성이 수성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목성 어버전하고 있죠. 금성도 어버전하고 있습니다. 금성, 목성 둘 다 수성에 대해서 유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차트는 방해꾼이 아예 없는 그냥 수성이 유효하게 자기가 위치해 있는 지점으로 바로 가서 골인을 하게 되는 경우의 차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차트는 수성이 행성 A가 되게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 행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각을 맺는 행성한테도 그 유효한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이 거의 파틸각으로 컨정션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태양이 이 차트에 있어서 행성 B라는 존재로 메인은 수성이지만 태양이 보조격으로 수성이 못하는 일들을 대신 처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수성 메인, 태양 보조 타입으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좀 크게 작용을 하게 될 수 있는 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더 돋구기 위해서 이번에 달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성분이 되겠죠. 달이면은 도머사일 로드 금성, 익절테이션 로드 토성, 그 다음에 텀 로드는 화성이 됩니다. 즉 다 다르게 되네요. 금, 토, 화가
이제 홍팀이 되고요. 방해를 하는 애들은 화성이 디트리먼트 로드, 그 다음에 폴 로드가 토성이 아니라 태양이 폴 로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천칭 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화성과 태양이 나머지 애들을 방해하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호사일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사일이 지금 사자자리 0도에서 거의 파틸 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웃 오브 사인 섹스타일이기는 하지만 아웃 오브 사인 스퀘어인가요? 네, 스퀘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효각을 맺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각이에요. 어플라잉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를 방해하는 화성은 지금 23도에서 달한테 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퍼레이팅이고 각이 6도 정도 차이 나므로 화성은 금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금성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익절테이션 로드는 토성이죠. 토성과 폴 로드인 태양을 봅니다. 폴 로드인 태양은 처녀 자리에서 3도에서 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사인으로는 어버전이죠. 그러나 각으로는 아웃 오브 사인 섹스타일 4도 정도의 오차로 각을 맺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플라잉이기까지 하죠. 토성은 유효합니다. 바라보고 있지만 21도에서 8도 정도의 차이로 달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네요. 이 경우에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태양이 될 것 같아요. 태양이 토성을 이렇게 넘어뜨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폴 로드랑 그 다음에 아까 도머사일 로드가 남았었죠. 금성과 태양을 한다면은 태양은 금성을 방해할 수 없어요. 따라서 금성이 우선권을 쥐게 됩니다. 즉 얘네 4명만 가지고 본다면은 금성이 아직까지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텀 로드인 화성을 보게 되면요. 화성도 유효각을 때리긴 하지만 동시에 디트리먼트 로드이기도 해요. 디트리먼트 로드 이퀄 화성인데 이 화성이 금성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죠. 금성이 오히려 더 유효한 상태예요. 따라서 이 차트는 금성이 달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는 행성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태양 아니면 화성이 그 영향력을 끼치는 행성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텀 로드인 화성에게 우선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화성이 더 유효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각도상으로는 익절테이션인 토성도 유효하기는 하지만 화성이 토성에 대해서 좀 더 가까운 각으로 달에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화성에게 좀 더 우선권이 들어가서 아마 이 차트는 보조 행성인 B를 찾는다면은 화성이 보조 B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차트는 행성 A는 금성, 그 다음에 행성 B는 화성이 되는 그런 차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되게 그 무지막지한 알고리즘을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명확하게 도출을 해낼 수 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스포츠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한 70% 정도는 대충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편법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되게 각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좀 제대로 된 내용과 제대로 된 방식이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영상 밑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들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셔서 들어가신 후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자기 차트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내긴 아쉬우니까 예제 차트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2014년에 11월 9일 그 다음에 한 4시쯤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만약에 남자라면 수성을 먼저 봐야 된다고 했었죠. 금성, 토성, 그리고 화성입니다. 아까 달이랑 똑같네요. 그리고 달을 보면은 이번에는 쌍둥이 자리에 위치해 있네요. 쌍둥이 자리니까 달은 수성, 그리고 익절 없고 텀로드가 목성이죠. 그럼 수성, 목성이 홍팀, 얘는 금토화가 홍팀, 얘에 대해서 적팀인 청팀을 따진다면은 화성 태양이 될 거고요. 달에 대해서는 목성만 유일하게 청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성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토성 대 화성. 토성 어버전합니다. 화성 어버전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화성에게 우선권이 먼저 넘어갑니다. 안티션이나 컨트린티션 같은 것도 고려를 해주시긴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는 화성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금성이랑 화성을 봐야 되죠. 근데 금성도 어버전하고 있네요. 의미가 없어요. 화성이 이깁니다. 그리고 토성과 태양인데요. 토성과 태양이면은 둘 다 어버전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수성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텀 로드인 화성만 남는데요. 화성은 디트리먼트 로드이기는 하지만 텀 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화성이 수성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행성 A로 꼽히게 됩니다. 달을 보도록 할까요? 달은 수성과 목성을 따지면 되겠죠? 수성은 지금 29도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성은 21도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죠. 수성보다 더 가까운 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성이 수성을 블로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심지어 목성은 텀 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심지어 디트리먼트 로드이면서 텀 로드이긴 하지만 어쨌든 텀 로드이므로 이 차트에서는 달에 대해서는 목성이 행성 A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행성 A가 내행성이 되는 경우는 주로 행성 B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돼요. 왜냐면은 행성 A들이 내행성이라는 내행성이라는 이야기는 어리다는 거죠. 막내예요. 행성급에서도 막내이기 때문에 의존성이 강함으로 얘네를 좀 보살펴줄 수 있는 좀 막강한 존재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행성 B가 외행성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데 행성 B도 내행성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차트를 통해서도 수성과 달에 대해서 행성 A와 행성 B를 찾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제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